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에서 당정청 고위 관계자 회의가 열린 건데요. 강력한 부동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해찬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청 회의였는데 부동산 문제에 논의가 집중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큰 화두가 부동산 문제고요. 또 최근 한 2개월간의 단기간에 이루어졌던 서울 집값의 무서운 폭등, 여기에 관련한 또 국민들, 민심 이만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신임 대표 역시도 아마 가장 큰 문제로 부동산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당정청 이야기를 나눴는데 역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 그러니까 즉 수요 공급에 있어서 공급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투기 세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이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가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네. 이미 지난달에 정부가 이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그 재경 특유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내놓았는데요. 그때 문제가 너무 약했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의견이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정도에서 한번 지켜보자 했는데 역시나 뭐 박원순 시장의 발언도 있었지만은 보유세 인상 카드가 전혀 먹혀들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찬 대표 오늘 얘기를 보면 그때 올렸었던 이 보유세 인상 개편안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한 보유세 중에서도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콕 집어서 3주택 이상 그리고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더 많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굉장히 좀 이루어진다면 이 세금 폭탄이 될 수가 있는 게 불과 한 2주 전에 김현무 국토부 장관이 공시가격 현실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뭐 강남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반 새 집값이 너무 튀어 올라서 50%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집값에. 이것을 한 80%까지 현실화를 하고 지금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대로 기존의 그 보유세 인상안이 아니라 새로운 좀 더 강력한 종합부동세 인상안을 갖고 와서 뭐 경우에 따라서 1%포인트 추가 이 세율 인상에 들어간다면 글쎄요, 뭐 2배 이상짜리의 뭐 종부세 부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2배 이상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보유세 인상안이 상한선이 150%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300만 원을 냈다라고 하면 아무리 세게 해도 내년에는 뭐 600만 원, 700만 원 이상 못 내는데 만에 하나 이 상한선까지 없애게 돼서 가령 공시가격도 현실화하고 종부세 세율까지도 올리고 그럴 때는 뭐 2배, 3배, 4배 이상까지 올릴 수 있는 정말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이야기여서 앞으로 이 두 가지 문제,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종부세 강화, 초고가 주택, 3주택자 이상자, 그 다음에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이 두 개가 맞물리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가요? 일단 운을 띄워놨습니다. 오늘 띄워놨는데 일단 공시가격 현실화가 힘든 부분이 종부세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좀 더 보편적인 이제 재산세까지도 함께 건드리게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세금이 거의 한 50개, 60개에 가깝거든요. 뭐 건강보험료까지도 함께 따라서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 국민의 세금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서울 아파트 집값 폭등 상황이라면 글쎄요, 공시가격 현실화는 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70%, 75%, 많게는 현 시가의 80%까지는 반영하는 뭐 그런 강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장하성 실장이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더 강력한 후속 대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를 했는데 어떤 대책이 더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현재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투기 지구를 또다시 지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종합부동산세, 이 세금 부분에 할 수가 있는 방법도 있고 어제 나온 것처럼 국세청이 드디어 출동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을 했는데 아마도 이것도 굉장히 약발이 잡힐 거예요. 왜냐면은 그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FIU라고
현재 국내에서 돌고 있는 현금 내 이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금융정보원과 공유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뭐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뭐 이런 투기를 잡는 것과 함께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공급 확대는 함께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보유세야 뭐 양도소득세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현재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엔 실제 거주, 청약 조정지구 이상부터입니다. 2년을 하면 양도세 비과세거든요. 근데 이거를 2년 거주가 아니라 3년 거주로 해야 된다. 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안 살더라도 딴 데 전세 살고 뭐 세 주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양도소득세도 좀 굉장히 강화하는 조이는 방법도 좀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정부가 뭐 서울 동작, 종로구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뭐 별 반응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일, 4일이 됐는데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거래가 갑자기 있던 계약이 취소된다거나 좀 이런 사례나 건수가 있었다면은 보도가 됐을 텐데 거래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구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지만 더 오르는, 튀는 부분은 막을 수가 있겠지만 이미 상당 부분 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체결가가 한 달 반 사이에 2억 5천씩 뭐 넘게 체결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 누르는 효과는 글쎄 크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오른 있습니다. 집값이 다시 다시 그 전으로 되돌리기에는 좀 예. 힘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그동안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투기 수요를 막는 데 집중이 되다 보니까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의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냐일 텐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 특히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급은 상당 부분 채워져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 주택도 거의 이제 92%, 94%의 공급을 채워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집값 폭등을 다 이제 투기 수요, 투기 세력이 이루어진 것이다 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투기 수요라는 게 과다 수요 아닙니까? 과다 수요를 달래는 방법은 규제뿐만이 아니라 이 과수요를 다른 길로 좀 물꼬를 튼다라든가 여기에 적합한 공급을 채워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알겠습니다.